2026년 1월 225만 3,717원. 그리고 2026년 2월 54만 6,129원. 급등 중인 코스피 6천 시대. 이번 달은 실패한 걸까요? 2026년 2월 대한민국 증시는 다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역사에 남을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스피 6,300 돌파. 누군가에게는 환희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외감과 공포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며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고민하셨을 텐데 저 역시 과거 3전 7만 원의 전량을 던졌던 인간 지표로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달 저는 생각 이상으로 평온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거래 금액이 크다든지 등의 특별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리해서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 시스템에 몸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저만의 원칙과 매매의 핵심은 차익 거래와 월배당의 조화입니다. 요즘은 장이 좋아서 매수할 만한 주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변 분들이 묻지는 않으십니다만 단 한 가지, 포모가 없이 여유로운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십니다. 매매 횟수가 적은데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고요? 정답은 5년 이상 지속 중인 제 블로그에도 정리해두었듯 ETF의 구조적 비효율을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나 SCHD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금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매수하지 못했던, 가지고 싶었던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타점이 명확해집니다. 저는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맞추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리한 구간이 올 때까지 배당금을 받으며 거미줄을 친 거미처럼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번 2월처럼 지수가 급등하는 구간은 차익 거래를 위한 매수 타점이 적습니다. 적어도 저는 장이 열린 시간에 집중해서 보기 어려운 회사원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빈 공간을 채워줄 든든한 배당 세팅이 있으니까요. 이제 2월 한 달간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이번 달 차익 거래 수익은 34만 7,656원입니다. 설 연휴까지 겹쳐서 매매 횟수가 적어 금액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었다는 점에 의미를 둡니다. 물론 연금 계좌에서 ETF를 운영하던 3년 동안 손절은 단 한 번, 소액에 불과하죠. 여기에 더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들어온 배당금이 이번 달엔 평균보다 적음에도 19만 8,473원입니다. 합산하면 약 54만 원의 수익이죠. 더 중요한 건 누적 수익입니다. 2023년 직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차익 거래로 2,329만 원, 배당금으로 432만 원, 도합 2,761만 원의 수익을 쌓아 올렸습니다. 소액이라도 원칙이 쌓이면 복리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3전 7만 원에 던지며 자책만 했을 저에게 기다림이 곧 수익이라는 것을 지금의 계좌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차익 거래에는 자신이 있었던 저였지만 수익이 없던 기간의 포모와 기나긴 공백 시간의 괴로움을 월배당으로 극복하려고 했었기에 미국과 한국 시장이 급등하는 시기에 차익 거래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무려 7조 원을 던졌는데도 지수가 버틴 이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비밀은 바로 파생상품 시장의 델타 헤지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금융기관은 옵션을 매도할 때 위험을 중립화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매수해야 합니다. 먼저 델타 헤지의 원리입니다. 시소를 떠올려 보세요. 기관, 옵션 매도자는 지수가 오르면 시소의 한쪽, 즉 콜옵션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해 균형이 깨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소의 반대편에 기초자산 매수라는 무게추를 올려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수가 급등할수록 이 무게추는 더 크고 무거운 게 필요해지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수가 특정 행사가, 예를 들어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순간입니다. 델타 그래프의 기울기가 갑자기 완만함을 멈추고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이때 기관은 선택의 여지 없이 기계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주식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를 바로 감마 스퀴즈라고 합니다. 폭발적인 매수세가 다시 지수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시작이죠. 실제 2월 27일 데이터를 보면 이 위력이 드러납니다. 외국인은 역사상 최대인 7조 원의 매도 폭탄을 던지며 지수를 누르려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폭락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그 폭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델타 헤지라는 강제 물량이 지수를 미친 듯이 들어 올린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에 근거한 시장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원리를 아셨으니 단순한 기관의 매수 금액과 시장의 흔들림에 더 이상 속지 않으실 겁니다. 데이터로 매매하고 원칙으로 승리하십시오. 앞으로도 꾸준히